사실은 참전하신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이거는 이제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조국을 계속 편을 들었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뛰어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인간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들을 보면서 영화 프레데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2편이요. 딴 행성에 인간을 납치해 놓고 서로 다른 사냥하는. 파벌에 속한 프레데터들이 그 재미삼아 사냥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물론. 근데 양상 자체는 그거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종의 호러, 공포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냥 조국이 잘못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저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냥처럼 이렇게 일가족을 몰아대는 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비참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감정은 이런데. 너무 무서워요.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거기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몰매 맞아서 죽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내용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생활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어서. 그래도 이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조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되게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KBS하고 문제 생긴 것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정경심 교수 PB가 자산관리했던 그 한투정권 직원이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또 이걸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또 너무 비열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안 이상은 그러면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놓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맨날 싸움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치게 돼서 저도 힘들죠. 힘든데 그냥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저의 내면에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거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뭐 대권 행보라고 분석하고 온갖 분석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시간이 남나 봐 그분들. 그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던데 그때 어떤 일종의 악몽 이런 게 좀 되살아나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물론 좀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못 견디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어떤 것 같아요? 예. 그 언론 KBS하고 싸우게 됐는데 이제 속 모르는 분들은 뭐 본진 틀러가냐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요. 오해죠. 오늘은 예. 지목전 토크 때문에 나오게 예.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항구적이고 강력한 권력이 검찰하고 언론인데 그 둘을 묶어서 제가 전쟁 벌여가지고 제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몰라서 이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못 견뎌서 한 거예요. 저도 예. 사실은. 예.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런 희망은 갖고 있지 않고요. 언론 상황 자체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안 바뀐다고 저는 예. 봐요. 일부 바뀔 수 있는 언론은 이제 소유 구조가 공공적 소유 구조를 가지고 공영방송 있는. 같은. 근데 예. KBS, MBC 예. 또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 집단이 완전히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곳은 이제 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나머지 언론은 그냥 망하면 망하지 변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검사들도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검찰은 다만 약화시킬 수 있을 따름이지 개혁을 그러니까 내부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건 저는 일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아요.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도 제가 그걸 개선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개선될 희망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도 그냥 비루해지지 않기 위해서 안 싸울 수 없어서 싸우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별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 어렵습니까?
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장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최소한 우리 총장님한테 그때 미안했다는 얘기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활동 6년 만에 무려 50억 원 가까이 재산을 불렸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 법무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차관 당시 신고한 재산은 8억 7천만 원. 하지만 이번에는 5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6년 사이에 50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업체 가등기 채권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부동산 투기화하는 그런 자본으로 이게 전환되어 있습니다. 즉시 빼세요. 업계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부동산 다단계 회사라고 그런답니다. 이것이. 네.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법을 어긴 건데 진실게임처럼 논란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울산지검은 한나라당 구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법무부 간부가 연락해 기소를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지검장이었던 남기춘 검사장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화 수사와 관련해서도 올해 초 법무부 간부가 서울 서부지검에 연락해 한화 임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남기춘 지검장이 이번에도 거절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무부 간부가 이규남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연락한 에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남의 병역 특례 경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택인 서울 대치동에서 근무 중인 포천까지 출퇴근이 과연 가능했냐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장남이 포천에서 현금을 입출금한 기록을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5시간씩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겠는가? 장남이 현금을 입출금한 그런 내역이 쭉 다 금융계 내역이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장남이 틀림없이 거기에서 근무했고 권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입가를 2억 원 낮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조국 사퇴 이후 제한당 공수처 반대 명분을 잃고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무마를 가지고 윤 춘장과 딜을 했다고 봐야죠. 이러니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네요. 정치적 생명줄이 몇 년을 끊기는 것보다는 몇 년 늦춰도 상관없다는 말인데 여당 내 기싸움 행동대장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나베나 황교안은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할 거야. 이런 뉘앙스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보더라도 단순히 검찰을 축소시키고 경찰을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 경찰의 힘이 너무 세서 검찰 권한을 키워놨더니 지금 같은 부작용이 나온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권한의 분산이고 검찰을 축소시키면서 경찰의 힘도 같이 조정해 상호 견제를 위한 방법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쯤 되면 자한당 버리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검찰개혁에 관련돼서도 사실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성사될 뻔하다가 마지막에 되지 않았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관련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 역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자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게 만들므로써 사회를 맑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14일 날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 공수처 관련된 법안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로 공수처가 권력의 또 다른 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시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들고 그 7명의 추천위원회의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통제하는 통제 수단, 야당을 겁박하는 겁박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다르고 법률 안과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을 그만둬 주시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핵심 관계자에 이어 진보단체 일부가 조국 장관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진보단체라고 이익단체라고 해야죠. 실상은 극좌적폐고요. 보수 정권 들어서야 지들 투쟁이 주목받고 동정 얻는 그런 곳입니다. 애초에 민노총 잽것들 문재인 후보 시절 밀지도 않았으면서 숟가락만 더럽게 내미네요. 꽃들이 놓여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고발한다는 피켓을 든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 등을 고발했던 투기자본 감시센터 관계자들입니다. 센터 측은 조 장관과 아내 정 교수 등 일가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조 장관이 6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니클로 관련 일본 코멘트입니다. 한국인의 인내심은 겨우 이 정도인가? 겨우 이 정도 기억력밖에 없나? 반년은 갈 줄 알았다. 결국 사게 됐나? 한국은 작심삼일 같은 곳이네. 역시 유니클로 사장의 예언대로군. 불매운동조차 못 지키는 한국. 결국 한국의 신용도만 떨어뜨린다. 불매운동에 질린 게 아니다. 일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불매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 자존심이란 없는 민족이군. 한국인은 저런 조롱받고 매출 올려주는 거 보면 유니클로 대표가 막말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저리 사고 싶은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